예, 오늘 2025년 2월 17일, 네, 월요일이네요. 월화수목금토일, 월화수목금토일. 우리는 살아가면서 월요일을 몇 번을 맞이하게 될까요? 앞으로요. 예, 지난 시간까지로 해서 지난 시간에 춤에 대해서 더더욱 풀어냅니다. 그래, 춤을 많이 춰보셨어요? 어, 하시라도 계속해 가실 수 있으세요. 자, 그러면 우리 노래도 했고 춤도 하고 있으니까요. 노래는 더더욱 젖어 들어가, 춤은 더더욱 풀어내. 우리가 왜 이 언행이라는 표현을 하잖아요. 언행, 말하고 행하는 거. 실은 우리 일상이, 우리 삶이 이 언행으로 다 되어지죠. 언과 행으로요. 말하는 거, 몸으로 행동하는 거, 그죠? 언행. 앞전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이 언은, 그죠? 내적 개념에 해당하고, 그죠? 행, 밖으로 풀어내는 거잖아요. 드러내는 거잖아요. 그럼 이거는 외적 개념에 해당하겠죠. 그럼 이 두 개 합치면 안 바뀌겠죠. 그래서 그의 언행을 보면, 그죠? 잘 좀 유심히 봐보면 그의 속에 또 그의 밖에 그 자체가 어떤 정체성, 어떤 본질을 구현하고 있는가, 어떠한 인간인가를 파악할 수가 있죠. 그죠? 언행. 네. 어떻게 말을 하고 어떻게 행동하는가. 그 언행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이 다음에 붙는 게 뭐예요? 일치. 언행이 일치돼야 된다. 안과 밖이 다르지 않아야 한다. 이게 인간의 가장 첫째가 하는 덕성이라고 할까요? 통모라고 할까요? 그죠? 거기서부터 인간다움이 시작이 된다 생각해요. 자, 그러면 이 언이 노래에 해당한다. 다 했었잖아요. 자, 요거는요, 춤에 해당한다고 했잖아요. 자, 그러면, 언행은 가장 본질적으로, 또 결국은, 노래와 춤이네? 그러면 노래와 춤은 뭐란 말이에요? 우리의 일상이다, 이 말이죠. 우리 삶이다, 그냥. 그래서 우리 삶은 뭘로 돼 있다? 언행으로 해가지고, 그죠? 노래와 춤으로 돼 있는 거다, 우리 삶은. 그럼 한번 실제로 생각해봐요. 노래는 더더욱 젖어 들어가 그 내면의 깊이에서 우러나오는 그 진실, 진리, 진정을 담은 그의 사상이, 그의 철학이고 그의 가치척도죠. 그죠? 이게 말로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게 내적 세계가 표현되어져요. 어떤 표현을 하고 어떤 품격으로 얘기를 하고 또 어떤 본질적인 것들을 얘기하는가. 그죠? 그래서 이게 말이란 말이에요. 그죠? 근데 이제 요것은 노래에 해당한다 그랬죠. 그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적으로 말하는 거는 뭘 한다라고 할 수 있겠어요? 노래하는 거예요. 노래하는 거. 이렇게 얘기를 한다. 말을 한다. 대화를 나눈다. 그죠? 이거는 좀 범위를 넓게 보면은 노래하는 거구나. 어쩔 때는 무반주 노래, 어쩔 때는 아주 시끄러운 카페 같은 데서도 카페 꼭 시끄러운 것만 아닌데 그런 데서도 서로 우리 이야기하는 반주가 있는 노래하고 똑같죠. 그죠? 그래서 우리 삶은 반쪽은 노래하는 거예요. 말한다라고 하는 거. 그죠? 춤,
행동 안 하는 경우가 있어요. 밥 한 번 먹더라도 이거 행동을 얼마나 하면 자전거 한번 타더라도 얼마나 전신 운동을 해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또 나머지 절반은 춤추는 거네. 그죠? 춤추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 삶, 우리 일상이라고 하는 것은 노래와 춤으로 엮어져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노래가 뭐였죠? 더더욱 젖어 들어가고 춤이 뭐였죠? 더더욱 풀어내고 더더욱 안으로 들어가고 더더욱 밖으로 드러내고 이것의 연속이다. 이 호흡이라고 했잖아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잖아요. 되게 많이 좀 호흡을 하는 거다. 노래와 춤으로. 즉 말씀으로. 말씀이죠. 이거 표현하면 이렇게 되겠잖아요. 여기가 말이고 여기가 씀. 그래서 우리는 실은요. 언행, 노래와 춤 달리 표현하고 본질적으로는 말과 씀, 말씀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또 말씀으로 살아가야 하고 말씀으로 살아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러려면 어째야 되죠? 노래 더더욱 안으로 젖어 들어가야 되고 춤 더더욱 밖으로 풀어내야 하는 거예요. 혼자 꽁하고 갖고 있고 이거는 나만이 하는 거야. 그 진짜 못난 거야. 만약 모두가 그렇다면 우리가 예를 들면은 이 옷이 어떻게 나오겠어요? 고급 자동차가 어떻게 나오겠어요? 아파트가 어떻게 지어? 나만 이 지식 알고 있어야지. 어떻게 물질 우주를 그 여행을 가고 갈 수가 있겠어요, 그죠? 서로 나누는 거예요. 서로 풀어내서, 서로 드러내서, 그죠? 내적인 그의 세계를 밖으로 외적 세상에 드러내어서 서로 함께 나누는 거죠. 서로 함께 어우러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너도 좋고 나도 좋고 우리 모두가 좋아지는 세상. 그렇게 인류 역사는 발전해 가는 거거든요. 발전해 왔거든요. 또 앞으로도 그래야 하고. 네. 그죠? 이렇게 되죠. 그래서 실은 본질적으로 우리의 삶은 우리 인간,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노래하고 춤추는 삶인 거예요. 노래하고 춤춘다 이게 뭐라 그랬죠? 대향연. 잔치 열어가는. 그죠? 경축이 계속되고 기쁨과 그 행복과 때론 그 고요하고 넉넉함이 끊임없이 출렁출렁 역동적으로 꿈틀대면서 계속되어서 가는 그죠? 그런 것인 거예요. 무엇이 되어졌을 때? 인간이요. 인간의 삶의 가장 기본 양태가 노래하고 춤추는 거예요. 본질적으로 그렇게 살아가라고 우리는 이 존재의 장엄함을 지닌 인간으로, 유독 인간으로 이 세상에 태어나서 이렇게 멋지게, 맛있게 살아가는 거예요. 멋이고 맛이다 그랬잖아요. 외적 개념, 외적 개념. 멋진 맛의 향연. 그게 우리의 삶이다. 우리의 인생이다. 이것이 우리 인간의 본질적인 삶이다. 또 우리 인간의 정체성이기도 한 거예요. 고양이가, 개가, 호랑이가, 코끼리가, 고래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잖아요. 그죠? 노래하고 춤추며 살아가십시다. 그리 하시게요. 네. 자, 요게 이제 지난 시간까지였고, 이거 찍었네. 이제 2025년이 시작돼서, 지금까지 했던 것도 새해에 좀 간략히 생각해 보게요. 차고 넘치는 해로 만들어가야 합니다. 어쩌면 가장 우울하고 가장 암울하고 가장 힘든 그러한 해인데 여러 가지 여건으로 봤을 때 그죠? 그래서 우리는 더더욱 인간으로서 인간다움을 꽃피우면서 차고 넘치는 해로 새롭게 읽어가야 합니다. 자, 그렇게 해서 2025년을 맞이하고 시작이 됐죠. 이제 구정설까지 지났잖아요. 그죠? 그 기간 동안 우리는 뭘 했냐면 어떻게 무엇으로 차고 넘칠까 이걸 했던 거예요. 8가지로. 제일 처음 했던 게 뭐였죠? 고무줄, 그죠? 그 다음에 소금, 그 다음에 다리, 대나무, 차, 그 다음에 그 명절 설, 그죠? 그리고 노래와 춤. 이게 8가지죠.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고무줄은 더더욱 늘어남. 요 이제 지난 유튜브 동영상 보시면 있어요. 속옷은 더더욱 감추어짐. 이거 멋졌었죠. 무가보의 내밀함. 저마다 고유한 인간으로서 저마다 독특하고 오직 그 한 이에게만 구현되어 있는 무가보 가치를 말씀 그 내밀함이 누구에게나 있는 겁니다.
다리 더더욱 이어지게 함. 대나무 더더욱 마디져감. 그랬었잖아요. 차 잘 마셨죠. 더더욱 해말같이. 그죠? 설 더더욱 서간다. 서다. 섬을 이루어간다. 노래 더더욱 젖어들어가. 춤 더더욱 풀어내. 자, 이렇게 해서 이 8가지를 해왔는데, 이 8가지는 뭐냐면, 지금까지 우리가 함께했던 8가지는 차고 넘치는 2025년에 이 핵심 기둥을 세운 거예요. 이렇게 해서 차고 넘친다. 기둥을 세운 거예요. 건축, 큰 공사를 하나 지금 시작한 거거든요. 어마어마한 럭셔리한 최고로 고급진 나의 집을 짓는 데 있어서 나의 집에 8기둥을 세운 거예요. 무엇으로? 고무줄과 속옷과 다리와 대나무, 차, 설, 노래, 춤으로. 그러니까 춤이 마지막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더더욱 풀어내, 드러내, 밖으로 현현화, 놔두어짐. 내적으로 다 구비됐으니까. 그죠? 네. 자, 이제 8기둥은 여기까지로 이제 마감을 하고, 그럼 이제 오늘부터 기둥이 세워졌으니까 이제 어쩌냐면 오늘부터는 본공사에 들어가게 돼요. 본공사에. 예. 나의 알뜰살뜰한 나만의 인간으로서 살아가는 인간다움의 꽃을 피우는 나만의 집. 그 본공사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요. 이거요. 본공사의 첫 주제로 이겨야 할까요? 그 여기 보면 물음표를 3개나 해놨죠. 저 물음표 3개가 뭐냐면 묻고 또 묻고 계속 묻는다 하죠. 그럼 묻고 또 묻고 계속 묻는다라고 하는 것은 왜 그러냐면, 그죠? 간단치 않으면서도 굉장히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러겠죠. 반드시 이 각성, 이해와 정립과 각성이 되어져야 할 문제이기 때문에 물음표 하나가 아니라 묻고 또 묻고 계속해서 묻는다. 각성되어질 때까지. 그건 언제 이해, 정립, 각성을 할 수 있을 때까지. 그죠? 그러면 묻고 또 물어서 그걸 온전히 이해하고 정립하고 각성을 한다. 그러니까 어느 때까지 묻게 되는 걸까요? 그죠? 이제 3개로 압축해놔서 그러는데 3가지를 물으면 되죠. 실은 본질적으로요. 자, 모든 것은 3가지로 되어 있거든요. 우리 이제 잘 알잖아요. 자, 요 방 안쪽, 방 바깥쪽, 이 방 이 경계, 그죠? 안팎을 겸하고 있는 거, 그죠? 자, 밤이 있어요? 하나. 낮이 있어요? 하나. 그죠? 그럼 여기 2개면 끝인가요? 아니죠. 이걸 하나로 아우르고 있는 개념이 있죠. 하루죠. 그래서 3개죠, 3개. 그 모든 건 3개예요, 세체. 내 안이 있고, 내 밖이 있고, 나라고 하는 이 안과 밖의 경계가 있죠. 그죠? 모든 건 세체. 그래서 우주, 세상, 인간. 비물질, 물질, 그 다음에 우리 인간. 주체적 있음. 그렇게 해당하죠. 모두다. 천군, 백군, 심판. 그런 것처럼요. 그래서 크게는 본질적으로 이 3가지 물음에 대해서 이해, 정립, 각성을 하면 다 물은 거예요. 다 물었어. 그러면 각성이 되어졌어.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제 그가 그것을 더 이상 묻지 않고 가르칠 수 있게 됐다, 그 말이에요. 아이들 보세요, 아이들. 언제까지 물어요? 엄마 이건 뭐야? 아빠 이건 어떻게 해? 이거 왜 이래? 지가 철들 때까지, 그죠? 지가 어느 정도 그 감을 잡고 이제 더 이상 묻지 않아도 스스로 이해, 정립 될 때까지 묻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제 더 이상 묻지 않는다 이 말. 그걸 내가 다 알았어요. 그거에 대해서는 더 이상 물을 게 없어요. 이거죠, 그죠? 그래요. 우리가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실은 본질적으로는 또 이런 것이죠, 그죠? 물음표, 느낌표요. 끊임없이 추구하죠. 추구한다라고 하는 것은 무한한 호기심을 일으켜서 계속 물어간다는 거죠. 언제까지요? 답을 득할 때까지. 언제나 그 해답을 찾을 때까지. 그 해답은 뭐로 표시돼요? 느낌표로 표시. 알았어. 유레카 하는 것처럼요.
그래서 물음표와 느낌표 연속이 우리 인생이에요. 또 그래야 해요. 우리 인간이기 때문에. 사자, 코끼리, 고래가 그렇게 못해요. 그죠? 그냥 주어진 그 여건에 순응하면서 살아가는 것 뿐이잖아요. 우리 인간은 그렇지 않죠. 그 넘어, 또 그 넘어, 또 그 넘어, 그 넘어의 너머까지 계속 묻고 그 해답을 찾아가고 물음표, 느낌표 위하면서 그죠? 그러니까 언제까지 물어야 하는가? 언제까지 각성되어질 때까지요. 언제까지 각성되어질 때까지. 자, 각성이라는 것은 좀 풀어서 표현하면은 각성되어졌다 이 말은 그것을 완전히 이해 정립해 버렸다. 그것을 수료했다. 그걸 종결했다 이런 표현이거든요. 더 이상 그거에 대해서 물을 이유가 사라져 버렸다. 이유 없어져 버렸다. 또 여지 없어졌다. 그로서 여한 없어졌다. 우리 그때 했었잖아요. 그걸 말하는 거거든요. 이게 있어요. 그 텔레비전 보면 그 EBS에서 좀 보세요. 그 추천해드리고 싶더라고요. 그 일주일에 한 번 정도씩 하는 것 같던데요. 그 EBS에서 그 취미는 과학, 그죠? 취미가 과학이었던가? 취미는 과학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거기에 그 데프콘 그 안경 쓰고 그 연예인 있잖아요. MC로 나오거든요. 데프콘이 그 가수로 해가지고 그 데프콘 있잖아요. 데프콘이라는 연예인 알죠? 예? 예. 그 연예인 MC를 맡으면서 뭐 기착한 같은데 이렇게 해가지고 배경을 그래 해가지고 거기에 그 젊은 과학자들 있죠. 굉장히 걸출하더라고요. 굉장히 많이 알고 있고 참 과학자답다. 그죠? 그런 이성이나 어떤 지성을 갖추고 과학적인 아주 깊은 그 세밀한 상식이며 그리고 이제 그런 것들을 한 가지씩 주제를 잡아가지고 쭉 해주는데 굉장히 도움이 돼요. 일부러들 한번 찾아서 봐보세요. 지난주든가 지지난주든가 이제 그 중에서 그 취미는 과학 거기에서 뭘 주제로 했었냐면 그 비만약이에요. 비만약에 대해서 했는데 그 간단히 좀 말씀드려볼게요. 요거하고 각성하고 이 관련이 돼서 그래요. 이거 들어보셨는가 모르겠어요. 저도 몰랐었어요. 근데 그 텔레비전을 보다 보니 와 저런 게 있었네. 이 GLP-1 이게 뭐지? 이거 비만약이에요. 비만약인데 이게 한 2014년인가 나왔는가 보더라고요. 굉장히 오래전에 나온 거예요. 지금 15년, 10년 전에 나온 거야. 외국에서 이제 미국 쪽인가? 거기서 이제 개발해낸 약인데 비만약이에요. 그래서 요게 이제 호르몬인데 이제 이렇게 만든 거예요. 근데 이거를 주사를 해요. 몸에 직접 주사를 해요. 그래가지고 비만 효과가 100% 확실해요. 굉장히 유명한 약이더라고요. GLP-1이라고 그래요. 유명한 비만 약이에요. 현재 나와 있는 비만 약 중에 가장 확실한 효과를 내는 비만 약인데 요거에 대해서 해주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거에 대해서 원래는 비만 약으로 나온 게 아니야. 이게 원래는 그 당뇨병 그 치료약으로 나왔는데 여러 사람이 이렇게 당뇨병 치료 이렇게 하다 보니까 홍토된 현상이 생겨요. 다 살이 빠지는 거야. 이게 왜 살이 빠지나 해가지고 이제 나중에 이거 비만에 탁월하다. 그 이제 비만약이 된 거. 오히려 이제 당뇨약보다도 비만약으로 더 유명해진 거예요. 네. 이제 그랬는데 우리나라 의사하면서 그 과학자이신가 보더라고요. 이분 굉장히 멋진 분이시더라고요. 요분이 이제 여기에 이제 의문을 일으켜요. 묻고 또 물어. 이제 효과가 확실해. 거기 또 의사고 하니까 이게 처방이 근데 이게 굉장히 비싸요. 비싸서 대중화되어 있지는 못하고 이제 그런가 봐요. 만들기가 까다롭고 뭐 이런 게 있는가 봐요. 그 이제 이 의사 선생님이
왜 이거를 먹으면 살이 빠지지? 도대체 살 빠지는 걸 관장하는 우리 인체의 부위가 어디야? 뭐 예를 들면 이거부터 시작을 한 거예요. 이 기전이 뭐냐? 왜 이 원리가 뭐냐? 이 메커니즘. 이 약을 뭐 왜 확실한 100% 비만 효과를 보냐? 이제 이거를 해가지고 약물에 대한 것은 잘 논문을 안 실어주는가 봐요. 사이언스 네이처지. 그죠? 굉장히 유명한 거잖아요. 검증되어진 유명한 논문들만을 게재해 주잖아요. 이분의 논문이 거기에 게재가 됐어요. 그거 다 보여주더라고요. 굉장히 잘한 거예요. 멋진 거예요. 큰 업적을 남긴 거죠. 그래서 이제 이분이 이 비만은 이제 식욕과 관련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인체 이제 특히 이제 뇌에서 관장하니까 이게 총 사령부니까 뇌 어디에서 이 식욕, 그죠? 포만감이라든가 배고픈다라든가 이게 이제 다 펄스 작용에 의해서 이 뉴런의 작용에 의해서 되어지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래서 이제 그거를 쭉 이제 연구를 해가지고 우리 뇌 한가운데 정중앙에 보면 시상하부라는 데가 있잖아요. 여기에서 작용이 일어난다. 이제 이걸 또 밝힌 거예요. 그걸 이제 밝혀가지고 이제 했는데, 자, 얘기가 길어지니까, 그랬는데, 이제 그래가지고, 이 약을 먹으면 이 호르몬이 뇌의 시상하부에서 작용을 해서, 뇌 시상하부에서, 배부르다. 포만감이 있다. 안 먹었는데도. 그 다음에 조금 먹어도 금방 많이 먹은 것처럼. 그죠? 식욕이 딱, 가득 채워진 것처럼 이게 작용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많이 먹던 사람들이 안 먹게 돼요. 자동적으로, 자연스럽게. 우리 그러잖아요. 너무 아무리 맛있는 거라도 너무 많이 배불러 버리면 더 생각이 없잖아요. 그런 현상을 얘가 이렇게 일으켜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다 살이 빠지는 거예요. 그 기전에 의해서. 자, 그러는데 하나의 문제가 있어. 뭐냐면, 자, 이거를 먹을 때는, 호르몬 주사를 맞을 때는 효과가 100%예요. 무조건 살이 빠져요. 포만감이 들어버리니까 더 이상 안 먹게 돼. 아주 적게 먹게 되고, 적게 먹고도 굉장히 배부른 것처럼, 그렇게 되고 하니까 자연스럽게 살이 빠진단 말이에요. 확실한 리포가 있어. 자, 그러는데, 끊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우리 이제 아시죠? 다이어트, 뭐 아시잖아요. 요요 현상이 있죠. 근데 이걸 끊으면 아주 비정상적인 나쁜 요요 현상이 생겨나요. 그럼 또 그것까지 규명을 했더라고요. 그게 또 왜 그러냐?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다이어트 하다가 다이어트를 안 하면 살이 더 찌잖아요. 근데 이제 그나마 이제 그 살이 찔 때 좀 균형적으로 찌는데 요거는 계속 이 호르몬 주사를 맞다가 이걸 끊어버리면은 비정상적으로 살이 쪄버립니다. 지방만 막 계속 생겨나 버린다거나 급속도로 요런 부작용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또 왜 그러는가 해가지고 했는데 이제 이거예요. 그분이 비유를 안경을 가지고 비유를 들더라고요. 그 참 멋진 비유가 생겼어요. 자, 이 비만약을 먹는 것은 내 눈이 원래 안 좋은데, 내가 원래 살이 쪘는데 안경을 쓰는 것 같다. 그렇죠? 그럼 잘 보이잖아요. 안경도 그렇게 맞췄을 거고. 그럼 이게 안경이야, 안경. 자, 그러는데 이걸 한 1년 동안을 안경을 쓰면 잘 보여. 1년 동안 이 약을 먹었어. 근데 약을 또 끊었어. 그럼 안경을 벗어본 것 같죠? 그럼 안경을 벗으면 원래 내 눈대로 안 보여. 희미하게 보여. 이거와 같다. 얘를 그렇게 들더라고. 그게 굉장히 멋진 예잖아요. 맞지? 그래. 그러니까 뭐냐면 요거를 주사를 맞았을 때는 효과가 있어요. 근데 맞을 때만, 그때만 있는 거예요. 그때만. 근데 이걸 끊어버리면 이제 지속성이 없어. 연속성이 없어. 그러니까 그때만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게 어디서 왜 이렇게 될까? 왜 이렇게 일이 될까? 적어도 뭐 한 1년 뭐 저기 하고 안경을 한 뭐 30년을 쓰고 이러면 이게 적응해가지고 우리 인체가 굉장히 적응력이 좋잖아요.
적응해가지고 내 눈이 안경을 벗어도 잘 보이게끔 이렇게 적응 못하고 왜 다시 원상태로 돌아가 버리는가, 그죠? 요거에 대해서 또 이제 그 메커니즘에 대해서 이제 그 연구도 하고 뭐 그것도 이제 그것까지 했거든요. 논문에 낸 거예요. 왜 할 때 그때만 효과가 있고 그것을 하지 않으면 더 이상 지속되지 않을까, 그죠? 네. 자, 요게 각성의 문제예요. 각성. 자, 요 얘기를 하려고 요걸 말씀드리면 될까요? 각성. 왜 그러냐면 우리 인체는 왜 그 항상성이라고 그러잖아요. 항상 일정한 그 균형을 유지하려고 하는 게 이 리듬으로, 그죠? 그 신체 밸런스, 그 신체 그 메커니즘으로 자리에 돼 있어요. 이게 자동화돼 있어요. 딱 그렇게 세팅이 돼 있어요. 설계가 딱 돼 있어요. 그래서 각 개체는 누구에게나 저마다 가장 최적화된, 그죠? 최상의, 그의 예를 들면 키다, 몸무게다, 어떤 그 대사작용이다, 이런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강제적으로 외부의 어떤 것을 가지고 거기다 하면은 요게 이제 강력하니까, 이 작용이 강력하니까 그렇게 그 제어가 돼. 근데 이제 이게 없어져 버리면 다시 원래의 그 항상성, 원래의 그만의 고유한 그 생명력으로 다시 복원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이 내내 빠지다가 이걸 뚝 끊어버리면 다시 살이 왕창 이게 이제 뭐와 관련이 되냐면 이게 설계와 관련이 돼요. 즉 우리 몸은 각 개체에게, 각 누구에게나 저마다에게 맞는 최적화된 설계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설계가 완전히 정말로 그렇게 바뀌어 버리려면 약을 먹든 안 먹든 다이어트 안 해도 될 만큼 정상적인 어떤 체중이나 그런 이 골격, 그런 몸매를 유지할 수 있으려면 어쩌냐면 아예 그 설계 자체가 바뀌어야 하는 거예요. 그럼 이 설계는 무엇에 의해서 바뀔까요? 그죠? 각성에 의해서 바뀌어요. 각성에 의해서 바뀌어요. 이래서 묻고 묻는데 어디까지 물어야 하냐? 각성되어질 때까지 물어야 하는 거예요. 이해 정리 각성. 각성이 됐다 이 말은 아까 말씀드렸죠. 그걸 언제 소유했다, 다 종결했다, 수료했다 이 말입니다. 더 이상 물을 게 없습니다. 여지 없고 여한없었습니다 이 말.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것으로 설계가 변경되었습니다. 이 설계라는 게 뭐예요? 이 DNA죠. DNA 유전 정보에 기록이 된다 이 말. 네. 그러면 아예 그의 체가, 그의 본 설계가 이제 더 이상 이걸 먹지 않아도 되게끔 정상적인 골격, 체중, 몸매로 확실하게 돌아가는 말이에요. 치환돼. 그렇게 치환돼야죠. 그때 왜 치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황골 탈 때 치환이란 각성을 통해서. 각성이란 뭐죠? 화학적 변화. 화학작용. 그럼 각성되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우리 왜 그런 말이 좀 속된 표현으로 신력 공부 도리하 못할, 신력 공부 도로하 못할,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물리적 변화만 한다 이 말. 물리적 변화만. 세월만 까먹고 밥만 먹고 아는 거는 많은데 하나도 각성이 안 되는 거예요. 설계가 변경되지 못해. 그 길을 넘어가 버리지는 못하는 거예요. 자신이 서고 있는 그 설계를 넘어서 그 너머의 설계로 자신이 화학적 변화를 못 이루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돌아옵니다. 네. 좀 착해졌다가 다시 불량해. 좀 착해졌다가 다시 불량해지고 또 좀 인간다워졌다가 다시 사람 인간다워졌다가 동물로 떨어지고 왜 그 육도윤회한다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각성. 그래서 실은 여러 가지 뭐 건강 보조 식품이다, 이런 비만 약이다, 획기적인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실은 더더욱 본질적인 치료약이다, 해결책이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에 대해서 자신이 심각하게 각성을 이루는, 심각 이 자체가 그 말이죠. 깊이 각성한다. 심각.
각성되어지면 자신의 설계가 바뀌어요. 그렇게 자신이 원하는 대로. 각성되지 못하니까 어디까지 가다가 또 다시 아이고 내 팔자 또 아이고 내가 그렇지 못해 다시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요번에 그 작년에 노벨상 그 발표했잖아요. 그 생물 분야에서 노벨 생물학상 받은 저기 그 주제가 뭐냐면 그 사람이 있고 주제가 뭐냐면 단백질 설계에 대한 거예요. 단백질 설계. 그동안에는 이제 생물학계에서 단백질의 구조, 기능, 뭐 이거를 어떻게 이게 순서를 어떻게 바꾸냐 뭐 요런 거였었는데 그런 걸로 이제 쭉 되었었는데 이 노벨상 받은 이분은 단백질 설계에 대해서 단백질을 설계해서 그게 맞는 걸 하면은 어떤 것이라도 예방할 수 있고 처리할 수가 있다. 병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 불안전한 어떤 요소들 그걸로 노벨 생물학상을 받았어요. 그럼 그건 무슨 말이에요? 진짜 생명공학이죠. 생명 창조에 대한 거죠. 그죠? 새로운 생명력, 생명활동, 그죠? 생명 작용성을 새롭게 일궈낸다, 창조한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우리 인류가 이미 그렇게 접어들어가고 있거든요. 예. 그보다 그 너머에 있는 확실한 생명 설계 그것은 각성하는 거예요. 각성하면 설계가 바뀐다. 자신의 삶을 정말로 자신이 뜻하는 대로 설계하고 싶으시면 진정으로 각성을 이루어야 한다. 어떤 하나에 대해서 그것에 대해서 진정한 각성이 되어졌을 때 다시 바꾸되지 않아. 다시 도루묵되지 하지 않아. 넘어가 버린단 말이야. 그래요. 각성. GLP-1 이거 재밌죠? 이해하고 정립하고 각성하는 이걸 뭐라 한다 그랬어요? 이해, 정립, 각성 이 6글자를 2글자로 줄이면 사유라 그랬죠. 이걸 사유라 합니다. 사유라고 하는 것은 넓고 깊고 크게 이해, 정립, 각성한다 이 말이거든요. 그렇죠? 이거는 누가 할 수 있죠? 우리 인간만이 할 수 있어요. 우리 인간의 고유한 영역인 거예요. 그렇죠? 사유. 그 사유의 정점 각성이요. 예, 그렇습니다. 참고해 보셔요. 자, 그러면 오늘 주제가 이겨야 할까요?죠. 그래서 물음표 있죠. 그럼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이겨야 할까요? 이겨야 하는지에 대한 심각한 각성을 합시다. 이로써 이겨야 한다와 관련된 수많은 불편부당한 그죠? 그 결여되고 흠결 있는 거기에서 훌쩍 뛰어넘어 인간다움으로 도약합시다 이 말이겠죠. 그죠? 네. 이겨야 할까요? 주제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겨야 해요? 이겨야 한다. 이겨야 한다. 예전에요. 이거 몇 년 됐어요. 저기 경부고속도로 이렇게 차를 몰고 가고 있는데 저쪽 아래쪽으로 내려가도록 차를 몰고 있는데 라디오를 틀고 가는데 그 낮에 그 프로그램이 뭔지 한참 매년 10년도 넘었어. 10년도 된 것 같은데 그 라디오에서 이렇게 해주잖아요. 운전자들 들으라고 뭐 이렇게 교통방송 뭐 이런 거 해주잖아요. 사연이 올라와서 이제 그 읽어주잖아요. 그 중에 배꼽을 잡고 운전하면서 배꼽을 잡고 웃은 거예요. 어떤 이제 사연이 올라왔냐면 이제 어쩌지 하다가 아빠하고 아들이 있는데 어쩌지 하다가 아빠가 다른 어떤 남자하고 길거리에서 싸움이 붙은 거예요. 싸움이 치고받고 싸움이 붙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옆에 아들이 이렇게 이제 보고 있다가 보고 있다가 이제 나중에 이제 112에 신고가 들어와요. 이 아이가 신고를 한 거예요.
정장원 아저씨, 우리 아빠 구해줘요. 이제 신고를 한 거예요. 그래, 어디야, 어디, 그래, 그 언제부터 그러고 있었는데, 1시간 전부터요. 1시간 전부터? 그럼 왜 그때 신고 안 했어? 그때는 우리 아빠가 때리고 있었거든요. 우리 아빠가 이기고 있었거든요. 그 이기고 있을 때는 가만히 보고 있다가 나중에 이제 지니까 때려 맞으니까 그때 이제 전화 신고 우리 아빠 구해주세요. 이겨야 한다. 그 텔레비전이라는 그 드라마를 보면 오늘은 얼른 저기 할게요. 요즘 계속 짧은 시간에 했었는데 시간이 꽤 된 것 같다. 네, 뭐 얼마 안 돼요. 그런 거 많이 하잖아요. 아주 훌륭한 아빠랍시고 아빠가 그러잖아요. 개똥아, 누구 때리는 건 괜찮아. 그건 아빠가 얼마든지 나서서 해결할 테니까 맞고 다니지 마잉. 이겨야 한다. 때려야 한다. 우리 이겨야 한다 하면 여기에 앞에 들어가는 표현이 뭐 흔히 뭐죠? 싸워 이겨야 한다. 싸워 이겨야 한다. 자, 우리 님들 생각은 어떠세요? 여러분께서는 어떤 생각하세요? 싸워 이겨야 할까요? 우리 인간. 싸워 이겨야 한다. 이겨야 한다. 이 사회가 얼마나 각박한데 이 녀석아, 너는 그렇게 물정도 모르고 그렇게 흐리멍텅하게 살아서 이게 정신 바짝 차리고 이기는 삶을 살아야 이 양담을 이겨야 한다. 삶의 승리자가 되어야 한다. 그죠? 이겨야 한다. 싸워 이겨야 한다. 이겨야 한다라는 표현은 항상 여기 전제되어 있죠. 싸운다라는 게 파이팅! 싸운다라는 게 전제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 상대가 있어서 그걸 제압한다. 이게 이기는 거잖아요. 격투기처럼요. 그죠? 싸워 이기면 뭐가 남을까요? 그럼 그 싸움에서 진 자는 또 뭐죠? 어떻게 되죠? 그는 인간이 아닌가요? 그는 미물인가요? 자, 생각해 볼까요? 싸워 이겨야 한다는 것은 무엇이 배경에 깔려 있냐면요. 그 밑바탕에 나와 너죠. 그죠? 나와 너. 나 아니면 너 아니면 나. 상대만 있는 거예요. 상대만. 그러니까 어쩌냐면 너를 제압해야 내가 올라가고 내가 치면은 네가 올라가니까 이건 배 아파서 못 보고 내가 무조건 위너해야 해. 그죠? 요거는 이거죠. 나와 너에게 경우는 거죠. 이긴다. 싸워 이겨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죠? 자, 이건 어디에 통용되는 거죠? 싸워 이겨야 한다. 싸워 이긴다. 이걸 뭐라고 할 수 있냐면 약육강식, 적자생존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자, 이건 어디에 통용되는 표현들이에요? 동물 세계예요. 동물 세계에서는 그죠? 싸워 이긴 자만이 살아남죠. 그죠? 약육강식. 싸워 진 자는 먹이가 되고 싸워 이긴 자는 그거를 먹는 자가 되죠. 그죠? 서바이벌. 적자 생존. 서바이벌. 나 아니면 너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의 이 가치척도 인식체계 안에 나와 너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겨야 한다. 더더군다나 싸워 이겨야 한다. 이거는 우리 인간의 사고체계에 해당하는 게 절대 아니에요. 동물의 세계에 통용되어지는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 보면 너무너무 괴팍스럽고 저차원적이고 저속한 사고체계인 거예요.
동물이야. 그렇게 돼 있으니까 너한테 잡아 먹히잖아요. 아니면 내가 잡아 먹든가 둘 중에 하나란 말이에요. 그건 동물 세계에서 통용되는 법칙이죠. 그죠? 그러나 우리 인간이 동물인가요? 막 인간 고기 먹고 그래요? 쓰러지면 고기 뜯어 먹고 그래요? 우리 인간은 그 유독 모든 삼라만상 중에 유독 존재의 장엄함, 그 영적 실존과 물적 실제의 가치롭고 보배로움을 한 몸에 구현하고 있는 존재의 장엄한 그 당사자, 그 본인이죠. 그죠? 이걸 인간이라 하죠. 그죠? 그래서 인간 세계에서는, 이건 동물 세계라고 했잖아요. 인간 세계에서는 나와 너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건 동물 세계죠. 인간의 세계에는 뭐가 있냐면, 이게 뭐지? 우리가 있는 거예요. 나와 너가 있는 게 아니고. 이게 인간인 거예요. 이게 인간의 세계인 거예요. 자, 보세요. 나와 너는 서로 상대하는 거죠. 그죠? 너가 있으니까 내가 풍요롭고, 내가 있으면서 너도 또 유익해져. 자, 말씀을 드렸잖아요. 나는 살아감의 당사자다. 너는 나 살아감의 조력자다. 그럼 반대로 놓고 보면 너는 살아감의 당사자, 내가 너의 살아감의 조력자. 요거죠. 그죠? 그래서 인간은 서로 남남이라는 개념은 애초에 없는 거예요. 인간계. 그건 동물 세계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겨야 한다. 싸워 이겨야 한다. 무자비한 적자 생존. 비정한, 먹느냐 먹히느냐의 아주 냉정하고 비정한 동물적 삶. 이게 나와 너죠. 그래 이겨야 한다. 그러나 인간은 그게 아니죠. 나와 너의 절묘한 하나됨, 나와 너 이것을 넘어선 초월적 대통합, 나와 너 유리한 상호작용, 이게 우리죠. 우리 인간은 우리를 바탕으로 해서 우리를 베이스로 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 안경 제가 안 만들었어요. 만들 줄도 모르고 이거 어떻게 된지도 몰라요. 안경 박사님께서 만들어 주셔가지고 그분과 우리여서 제가 이 혜택을 받아요. 이 옷도 그런 거예요. 이 보드마카도 그런 거예요. 이 유튜브도 그런 거예요. 우리가 서로 살아감의 조력자가 돼주고 살아감의 그 당사자가 서로 그죠? 우리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이 역사도 발전해 오는 거고 나 자신도 살아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죠? 또 잘 살아갈 수 있고. 그죠? 네. 그래서 나와 너를 고집하지 않고 우리로 승화를 이룬 그거를 뭐라 하냐면 이게 이제 인간의 세계죠. 여기서부터 인간의 세계가 출발이 되죠. 자, 그러면 동물의 세계, 나와 너밖에 모르는 동물의 세계에서 이겨야 한다 그랬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를 구현한 인간의 세계에서는 뭐라 표현하는 게 맞을까요? 무엇이 가장 앞서나갈까요? 너도 이기고 나도 이기면 최고죠. 시너지라 그러잖아요. 그죠? 둘 다 이겨. 그죠? 가장 도리에 맞게 이겨. 가장 합당하게 이겨. 지고도 이겨. 그 표현이 뭐냐면 옹립이에요. 옹립되어져야 한다. 우리 인간은 싸워서 파이팅 해가지고 치고받고 해가지고 피눈물 뻘뻘 흘리면서 이겨야 한다. 그래야 산다. 그래야 멋있다가 아니고 그건 동물의 얘기고 우리 인간은 우리로서 우리 인간의 세계에서 그 존재의 장엄함으로 서로를 밀어주고 올려주고 떠받쳐주고 격려해주고 안아주고 배려해주면서 서로 옹립되어져야 하는 거다. 자, 옹립되어지면 어떻게 되죠? 나도 이기고 너도 이기는 거예요. 이게 우리 인간의 삶이죠. 그죠? 우리 인간은 사전에는 이겨야 한다, 싸운다, 이런 끔찍한 그 다음에 저속한 이런 표현들은 아예 없어요. 그거는 사자, 코끼리들한테 있는 뱀, 두더지 이런 애들한테 있는 사전 개념인 거예요. 우리 인간의 사전에는 이런 건 아예 없는 거야. 다만 옹립되어진다.
옹립된다. 옹립이란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받들어 모신다 이 말이에요. 무엇으로? 임금으로, 왕으로, 임금으로, 주인으로 받들어 모신다. 이걸 옹립이라 그래요. 네. 그죠? 정말 이게 사랑이죠. 이거는 비열하고 비정한 거죠. 이게 사랑의 세계죠. 맑고 청정하고 순결하고 아름답고 성스러운 그 사랑의 세계죠. 옹립되어져야 한다. 옹립되어져야 한다. 내가 이기려 말고 무엇이 됐든 간에 내가 이기려 말고 내가 옹립되어지려 해야 하는 거예요. 옹립되어져야 하는. 이게 인간의 특권이에요. 우리 인간은 그러라고 인간으로 태어나 인간으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라고 우리는 인간은 말씀을 하는 거예요. 노래하고 춤추는 거예요. 온갖 것이 다 보장되고 보살피고 보장을 하고 하늘도 속 하늘 반 땅 반으로 우리 그렇게 영혼도 있고 물질 육신도 있고 시도 쓸 수 있고 나 어떤 정서를 공유하면서 하고 눈물도 흘리고 감동도 하고 우리 인간처럼 이 멋진 존재 이 장엄한 존재가 없는 거예요. 그 우리 인간이 동물로 추락해가지고 싸워 이겨야 한다. 짓밟아야 한다. 저놈을 떨어뜨려야 내가 산다. 내가 가져야 한다. 동물이란 말이에요. 동물. 인간이 그런 짓을 하면 그걸 뭐라고 하냐면 그걸 사람이라 그래요. 사람. 인간이 되어지지 못한 사람. 절대로 사랑을 모르는 동물적 정체성. 그걸로 구현되어 있는 그의 본질이. 그래서 사람이라 그래요. 그래서 사람은 실은 동물에 해당합니다. 우리 인간은 진정으로 인간이에요. 인간다움. 인간으로서 그 다를 움켜내야 한다. 인간도. 그럼 이게 뭐라 그랬어요? 이게 신. 달리 우리 그때 해왔었죠. 이걸 성이라. 깨달은 자다. 부처다. 득도다. 다 뭐냐면 인간다움에 올인해서 크게 성공을 이룬다. 그걸 통해서 옹립되어진 자를 말해요. 그 신이죠. 신의 경지도 성인이 되죠. 이 우리 인간만의 세계에 있는 너무너무 황홀한 일이에요. 그래 인간으로 태어나야 하는 거야. 그죠? 자요. 부부간에 부부싸움에서 이겨야 해요. 그게 부부예요. 그죠? 아니죠. 서로 옹립해줘야 해요. 다만 드라마틱하게, 그죠? 잠시 잠깐의 갈등 요소는 있을 수 있지. 그러나 본질은 뭐예요? 우리는 뭐냐면 사랑으로, 치열한 사랑으로, 다투는 사랑으로 더 큰 사랑, 더 큰 옹립되어질 수 있도록 모든 것이 그렇게 되어져요. 그죠? 이 부부싸움, 이걸 동물의 세계로 가져가 버리니까 이제 이겨야 하는 거예요. 재산도 더 가져와야 하고 뭐 난리도 아니잖아요. 그 동물이 이혼하는 거예요. 동물이 어찌다가 저 부부가 돼가지고 그거 해계망측한 일을 하고 사는 거예요. 인간의 부부로 사는 게 아니야. 자, 그다음에 서로 의견이 달라요. 그러면 싸워서 이겨야 해요. 지금 극심하잖아요. 그죠? 우리나라 정치 현실 보세요. 여다, 야다, 탄핵 반대다, 탄핵 찬성이다. 아이고, 가관도 아니에요. 같은 역사를 배워도 저렇게 저리 되나? 나 너는 완전히 갈라져 있죠. 역사 한국사 그 일타 강사들이라며 100만 유튜버를 거느리고 있고 이 양반들이 공무원 시험 보는 청년들이 이 양반들한테 공부해가지고 그 한국사 시험 합격하고 이런가 봐요. 전한길 씨, 황현평 씨라든가, 아이고 두 거목이 나타나서 아주 그냥 강주 금남로에서 아주 난리도 아니. 지난주에 이게 뭐한 한국사 역사를 강의하고 역사를 청년들에게 알려주는 이들이에요. 양극단으로 빠져가지고 이 양반이 더 이상 강사하면 안 돼요. 이 두 양반 다.
와, 도대체 이 양반들 그렇게 역사에 전문가가 되어 있는 이들이 저런 회개망측한 일들을 하고 있구나. 나라를 갈라치게 하고 백성을 어디 완전히 이 동물의 세계로 뭐라 싸움을 이깁시다. 저는 나쁜 놈이에요. 저는 비열한 놈이에요. 둘 다 잘못돼. 둘 다 동물이에요. 둘 다 동물. 저런 이들이 어떻게 역사 강의를 해왔냐고 창피해 죽겠어. 우리 병이 있죠. 병과 그 병마와 싸워서 이겨야 할까요? 그 병마와 싸워서 내가 처절하게 그 병과 전투를 벌여가지고 내가 변치 이겨야 병이 치료될까요? 굉장히 얕은 생각, 작은 생각. 동물의 세계에서 가능한 생각이에요. 나는 나고 병은 너여. 내가 꺾어야 할 대상으로 놓고 보는 거예요. 그죠? 정복해야 한다. 초토화시켜야 한다. 아니요. 이걸 잘못했어요. 병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원인에 의해서 내 안에서 생긴 나의 요소들인 거예요. 그렇잖아요. 네. 내 안에 이미 그런 가능성, 그런 여지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해가지고 그게 확 하고 생겨나 버리게 된단 말이에요. 가시화되어 버린 거예요. 활성이 돼가지고 그게 병으로 덜컥 자리에. 자, 그러면 그 병과 싸워서 이겨야 할까요? 아니요. 더 본질적으로 이기는 방법은 뭐냐면 진정으로 그 병이 왜 나에게 찾아왔고 이 병의 본질이 무엇이고 병이 나한테 뭘 얘기하려고 하는가, 어떤 말씀을 전해주려고 하는가, 여기에 기울여서 그 병으로부터 우리를 이루어서 병이 나를 임금으로 받들어 모시게끔 되어져야 해요. 그게 완벽한 치료인 거예요. 뭐야, 이렇게 고귀하고 아름다운 분을 내가 아프게 했구나. 더 이상 아프지 않도록 내 스스로 물러나야겠다. 뭐야, 그대를 주군으로 옥립하옵니다. 저는 물러납니다. 그죠? 병과 싸워서 이기려 마시고 병으로부터 스스로가 옥립되어지려 해야 한다. 각성을 일으켜서. 그죠? 심각한 각성을 일으켜서. 나라 간에도 그래요. 요즘에 그 마가 정책이라는 게 있죠. 마가. 그죠? 다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마가. Make America Great Again.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자. 미국 우선주의. 그죠? 우리 누구예요? 트럼프 대통령, 트럼프 아저씨. 그래가지고 지금 관세 지금 취임하자마자부터 서명 시작해가지고 전 세계를 들었다 놨다. 이거와 같은 거예요. 이겨야 한다. 전 세계와 우리 미국은 다시 옛날의 영광을 찾기 위해서 치열한 전투를 벌여서 경제 전투도 벌이고 관세 전투도 벌이고 영토 전투도 벌여가지고 뭐 양심 뭐 어찌한다 뭐 질서 그런 거 필요 없어요. 다 빠져 뭐 기후 협약 다 탈퇴하고 다 돈 내야 히틀 50% 지분 넘겨 쌓고 세계 깡패가 되는 거예요. 이래야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 수 있다. 그래서 당선됐잖아요. 자, 그럼 세계가 지금 어떻게 되죠? 지난번에도 앞전 1기 때도 한번 우리가 겪어요. 얼마나 그때 혼란스러웠어요. 마가 미국은 전 세계와 싸워서 이겨야 한다. 지금 전 세계가 그런 시스템인가요? 어느 한 나라만 이기면 그 나라만 잘 사는 시스템인가요? 다 거미줄처럼 연결돼가지고 글로벌이라 그러잖아요. 한 군데 있으면 줄랑줄랑 전체 다 파도 쳐가는 것처럼 그 파장, 그 파문이 일어가지고 다 영향을 미친단 말이에요. 굉장히 얕은 생각이고 작은 생각이고 동물적 사고방식인 거예요. 그래 되면 안 돼요. 어느 나라가 됐든 자기 나라도 중요하고
또한 더불어서 다른 나라도 중요한 거야. 내 이웃집도 중요한 거야. 나만 우리 집만 중요한 게 아니란 말이야. 다 잘 살아야지. 같이 우리 돼서 우리 서로가 옹립되어져야 해요. 그죠? 진정으로 그러해요. 이 싸워 이겨야 한다가 얼마나 뿌리 깊이 우리 인간의 아예 영혼 속에 박혀 있어가지고, 그래서 정말 심각한 묻고 또 묻고 또 물어서 옹립되어져야 하는 것이구나라는 이 궁극적 해답으로 온전히 치환되어져야 해요. 설계를 변경시켜야 해요. 그 각성을 통해서. 예,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에게는 더 이상 싸워 이긴다 제발 뭐 그런 무섭고 아주 사납고 아주 비열하고 그저 처속한 우리 인간에게 아닌 것들에 대해서 우리 인간들이 하지 말자고요. 우리 인간은 아름다워요. 서로 잘 살아야 살아요. 서로 피해보자고, 서로 옹립해주고, 서로 우리 되어져서 행복하고 복되고 알차고 편안하고 안심되고 이래야 하잖아요. 그죠? 이겨야 한다. 이거는 이겨야 한다를 완벽히 싸워서 이기세요. 옹립되어져야 한다. 옹립되어져야 한다. 그죠? 그래요. 자, 이것이 각자 자신의 인간다움의 럭셔리한 최고급 집을 짓는 데 있어서 첫 번째 본 공사예요. 이겨야 한다가 아니고 옹립되어져야 하는 거예요. 이기려 말고 우리 모두 옹립되려 하십시다. 우리 되어집시다. 도와 진리 찾고 싶으시잖아요. 알고 싶으시잖아요. 그렇게 되어지고 싶잖아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뭐냐면요, 도와 진리에 내가 도전해가지고 끙끙대고 막 장자불화하고 뭐 백일정진하고 해서 내가 거기서 이겨야 한다, 극해 넘어선다, 아니요. 그 도와 진리로부터 내가 옹립되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가셔야 해요. 그래야 진정으로 도를 들어가고 진리 그 자체로 자신이 화해질 수가 있어요. 돈을 벌고 싶잖아요. 돈과 싸워서 돈이 이기냐 내가 이기냐, 내가 죽냐 네가 죽냐 해보자. 그래 돈 벌려고 하시고, 그 온갖 악행이 다 나와요. 보이스피싱 나오죠, 사기 나오죠, 전세 사기 나오고 뭐 하지 말고, 그 돼서도 안 되고 됐다 하더라도 자기 돈이 아니니까 자기 것이 되지를 못해요. 오히려 큰 부작용으로 나간단 말이에요. 돈으로부터 옹립되세요. 오, 돈이 와서 저분이, 저 고귀한 분이, 저 아름다운 분이, 돈이 나의 주군이네, 내 임자네. 옹립되어지셔야 해요. 병으로부터도. 자, 그럼 둘러보면 모든 삼라만상으로부터 우리 인간은 옹립되어져야 하는 거예요. 이미 옹립되어져 있는 거예요. 이미 옹립되어져서 인간으로 태어난 거예요. 왜 저기 한다 그러잖아요. 난자의 그 정자가 수정될 때 2, 3억 마리가 빵 출발해가지고 마지막 한 마리 딱 들어오면 그 난자가 싹 폐쇄를 해요. 네. 그 생명의 신비죠. 그러면 그래서 이제 뭐라고 하냐면 최종 1등이다 뭐 이런 표현을 하거든요. 3억 대 1의 경쟁률을 뚫고 최종적으로 싸워서 이긴 우수한 적자예요. 아니요. 다 옹립해 준 거야. 나머지 3억 마리의 전자가 그 한 전자를 밀어준 거야. 네가 가라. 너면 되겠다. 너가 제일 멋지다. 그래. 그럼 그리로 다 승화해 준 거야. 들어가 준 거야. 그죠? 그래 우리가 인간을 태어날 자체가 이미 옹립되어진 거예요. 우주적으로. 만유적으로. 그래서 살아가는 이 삶을 통해서 우리는 삼라만상으로부터 옹립되어져야 돼요. 옹립되어진 그를 뭐라 하냐면 세상의 주인이다. 세계의 주인이고 세상의 주체가 되는 거예요. 죽은 주.
이 삼위일체 왕이죠. 거기에 그 주도권까지 이렇게 해서 기쁘다 구주 오셨는데 주님이 되시는 거예요. 신, 성이 다 같은 말이에요. 그렇죠? 우리 인간의 이야기. 우리 인간은 이걸 해야 돼요. 이게 우리 인간의 책무예요. 존재의 장엄함이에요. 예, 됐습니다. 아이고, 시간이 오늘은 좀 길어진 것 같아. 자, 종합 정리할게요. 우리 인간은, 그죠? 우리 모두 싸워 이기려 말고, 우리가 되어 옥립되어지려 하시게요. 옥립되어져 가시게요. 네. 자, 이것이 이번 주 내용입니다. 그 이번 주 한 주 동안 다음 주 또 월요일 돌아오기 전까지 옥립되어지세요. 온전히 각성을 이루셔서 나는 이제 이겨야 한다가 아니고 이 한번 넘어 이 가장 완벽한 이기는 방법인 거예요. 가장 자연스럽게 성공, 완성 이게 옥립이죠. 그렇죠? 그래서 민주주의 국가 대표적인 선거제도잖아요. 선거의 실은요, 놓고 보면 그 인기 투표거든요. 인기에 영합하고 그 뭐 이렇게 해가지고 좀 잘 보이고 이래 가지고 그 투표수 많으면 뭐 대통령 되고 뭐도 되고 뭐도 되고 뭐도 되고 그러잖아요. 정말 본질적으로 우리 인류가 정말 생각해봐야 해요. 선거제도가 진짜 훌륭한 정치 지도자, 대통령이다, 뭐 어디 도지사다, 뭐다 보면 가장 합당한 방법인가? 가장 본질적인 방법인가? 아니요. 어쩔 수 없이 지금은 거기까지가 합의되어 있으니까 무리 없이 가기 위해서 되어 있는 것이고, 실은 가장 완벽한 지도자는 온전히 다 갖추어서 그 섬을 온전히 이룬 상태로, 그죠? 옥립되어져야 하는 거예요. 흠결 하나는 참으로 참된 지도자들 옥립되어져야 하는 거예요. 안 그러면 계속 또 무슨 문제 터져, 또 무슨 문제 터져. 이쪽이 나쁘니까 이쪽 사람 되면 될 것 같죠? 안 그래. 또 이쪽 사람이 아니야. 전 세계가 다 그래요 지금. 옥립되어져야 한다. 내가 집안의 가장으로 옥립되어져야 돼. 내가 남편으로 옥립되어져야 돼. 내가 아내로 옥립되어져야 돼. 내가 부모로 옥립되어져야 돼. 내가 자식으로 옥립되어져야 돼. 그래서 내가 정치 지도자로 옥립되어져야 돼. 내가 종교 지도자로 옥립되어져야 돼. 내가 선생님으로 옥립되어져야 돼. 내가 제자로 옥립되어져야 돼. 그죠? 내가 손님으로 옥립되어져야 돼. 내가 주인장으로 옥립되어져야 돼. 그죠? 음식을 먹더라도 능히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그 음식의 주군으로 내가 옥립되어진 상태에서 음식을 먹어요. 네. 옥립되어지는 한 주. 네. 옥립에 대해서 깊은 각성을 이루는 한 주. 그래, 해가 돌아가시게요. 네.